안녕하세요. 민노프입니다. TV 똥똥이 기억의 원리. 이제 제가 그거를 찾아가는데 아마 요번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이제 기억들을 이제 제가 기억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갈 거예요. 기억력을 늘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가장 인간의 두뇌, 감정은 이제 동물적인 두뇌라 그랬죠.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기억력을 늘려가는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 광고부터 해야죠. 자,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 이게 기억력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유를 찾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사회에서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기득권자에겐 도전이고, 그렇죠? 스스로가 답을 찾지를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답을 찾으려 그러면 스스로가 노예화 시킬 수 있는 질문이고, 이 왜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기득권에 도전을 하면 사회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왜라고 하는 질문, 도전적인 왜라고 하는 질문, 이거는 막도록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왜 선생님들한테 뭐 학생이 이거 왜 해야 돼요? 딱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바로 나가죠. 하라면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권위라고 하는 걸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라고 하는 도전에 내가 그것을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를 얘기하면은 그 실제로 내가 이유를 얘기를 하면 내 논리가 이유라고 하는 게 이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내 논리가 눈에 보여요. 논리가 말 그대로 그 표면화시켜요. 표면화되면 이 논리의 부족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대상.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왕좌가 바뀔 수 있는 게 왜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대통령 선거 지금 한창 개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한국 그 대통령 선거 개표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신문에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사람 선동하는 것 중에 제가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었는데 가장 선거 때 특히 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돼요. 사람들에게. 계속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유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는 얘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얼핏 보니까는 이 대선 이 주자들 둘 다 뭐 그런 것 같진 않지만 특히 한 명은 이 트럼프가 쓴 방법을 쓰더라고요. 트럼프가 그 뭐죠?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해서 말 그대로 감정을 이 들뜨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남들을 비판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편을 갈라가지고 나쁜 놈, 우린 좋은 놈,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정 때문에 들끓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개, 돼지 취급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해가지고 흥분시킨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인간으로서 인간을 흥분시키는 거는 뭐냐면 바로 왜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어쨌든 뭐 제가 지금 나중에 뭐 기회 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은 그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뭐죠?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특히 왜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두 갈래 길로 가요. 하나는 도전으로 가요. 그 기득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지식인에 대한 도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인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저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질문도 이 사람들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아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은 좋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도전하는 질문을 하면은 깔아뭉개거든요.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게 지식을 쌓아라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노예가 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으려면 도전이 되면서 이런 지식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추방당할 수가 있겠죠. 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가 이제 어떤 그 사회 집단인데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회장이 있고 또 사회에서의 장이 있어요. 예, 어떤 단체의 장. 근데 이 사람에게 왜 이러면서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회봉사단체나 어떤 그런 그 비영리 단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 구성원들이 이게 저희 우리 주인한테 덤비네, 우리 그 저희 스승님한테 덤비네, 이런 애들 몰아내야 돼, 이렇게 돼요 결국은. 예,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거를 두려워하면 결국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이 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넙죽 엎드리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선 야 너 좀 안아보자 그러면서 가슴 주물르면 여자들 같은 경우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고, 혼자서 저 슬퍼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땅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반면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그리고 회장 따귀를 때리겠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냐?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 근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 왜라고 하는 질문. 왜 살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거고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 답을 찾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정신 그 병원 원장인가 하는 사람이 원장이었을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왜 살지 뭐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질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러다 보면 나 찾아와요. 나 같은 사람 찾아와요. 이러더라고요. 정신병원에 온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것도 왜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나? 던지다가 답이 안 나오면 내가 머리가 혼란해지고 방황하게 되고, 뭐 젊었을 때 방황이 바로 그런 데서 오니까요. 방황하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또 말 그대로 정신병원 가서 정신과 가서 상담도 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도전으로 가면 사회에서 잘려지고 쫓겨나고 무리에서부터 이 왕따 당할 수 있고, 받아들이자니 노예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그 말 그대로 기득권에게 넙죽 엎드리면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것 같고,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력이요 어려운 거예요. 기억력을 늘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딜레마예요. 왜? 이유를 집어넣으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유를 찾는 순간 희열을 느껴요. 풀리지 않던 숙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딱 풀려봐요. 그러면 희열이 느껴져요. 그 희열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해냈다, 성취감서부터 그 딱 풀리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면서 오는 이 편안함,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비슷한 문제가 오면 답을 쉽게 찾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유를 가지고 개념들을 연결을 해가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쉽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배워요. 쉽게 배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쉽게 배운다.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있냐면, 보통 그 강사들 중에 유명하다는 강사들 있죠. 예,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배우려고 그래요. 거기를 못 들어가서. 그런데 배우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보니까 돈을 많이 물려요. 정신 상담도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들 있죠. 인기 있어요. 제가 뭐를 봤냐면은 그 뭐죠? 금쪽 금쪽이
뭐 그래가지고 어린애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뭐 문제가 있으면 와서 설명하는 그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유를 조곤조곤 찾아가면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와닿아요. 행동으로 옮기진 못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기억력은 또 다른 기억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제 후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왜냐면 이게 차원이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하는데 그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배우는 게 쉬워요.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엄청 비싸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제가 모르긴 해도 제가 뭐 그건 그분이 상담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담료일 거예요. 그리고 학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들 학원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 기억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개념과 개념 사이에 이유를 넣어서 설명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든지 어디든지 배울 때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배우세요. 예. 돈이 쌀 때 배우세요. 예. 돈이 싸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 학원 비용이나 이런 게 조금 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인기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강의가 이제 그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억력은 늘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려고 하면 교사, 교수들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맹모가 뭐 한 3번을 옮겨 다녔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스스로 기억력을 늘릴 수 있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학교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을 세컨더리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컨더리하고 대학교를 예를 들게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면은 성적은 올라요. 확실하게. 그런데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키니까 하고 또 배워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성적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게 빠져 있어요. 이건 누가 연결해 가지고 가르쳐 줘야 내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정신적인 노예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료 내 한 번 강의에 4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가서 돈 내야죠. 과외 한 번에 100만 원 내. 돈 내야죠.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요. 실제로 상위 1, 2% 저는 뭐 1%도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상위 5%까지 잡을게요. 많이 잡아서. 상위 5%에 들어가면서 상위권을 꾸준히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뭐 시험이든지 뭐든지 쉽게 통과하는 사람들, 이게 뭐, 같은 시험을 뭐 10번 봐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들, 8번, 10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아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8번, 10번 찍어가지고서는 뭐, 무슨 사시에 패스했다, 뭐, 무슨 고시에 패스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똑같이 뭐 대학이 무슨 상위권 대학에 상위 1%가 가는 대학이다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들이 여기 상위 1%에 해당한다? 5%에 해당한다? 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한참 공부를 또 하고 또 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지 실제 생각을 해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나름대로 좋은 선생 만나서 돈이 충분히 뭐 재력이 있어서 좋은 선생 만나서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뭐 지금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선 그렇게 패스를 했어도 나중에 가서 뭐 제 머리를 쓰는 거를 하면서 계속 했다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상위 5%를 유지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배우는 기억, 배워서 익히는 공부예요. 배워서 익히는 공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기억력. 배워서 익힌 것을 기억하는 기억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기억력을 늘려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게 이유를 가지고 연결하는 공부 방법인데 이제 거기에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분이 벌써 넘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기억의 원리 중에서 제가 기억의 원리 중에서 배워서 익히는 그 기억력의 원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공부해 가면서 기억력을 늘려가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